네, 안녕하십니까. 오로바웃 한대부고, 또 한대부고, 수학을 맡고 있는 홍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번 설명회 때도 오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소개를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수학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 탔습니다. 이 타이틀은 아직까지 저만 갖고 있고 수학 부분에서 이제 원탑이다. 컨텐츠로는 저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 이거를 수업에도 잘 녹여서 우리 아이들 푸는 문제들 잘 선별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성 컨텐츠 평가단도 역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성에서 컨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나갈 수 있니? 이거 잘못된 거 없니?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평가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좀 잘했는지 인터뷰가 따로 오더라고요. 이제 현직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수하게 된 이유를 좀 묻고 싶다라고 해서 따로 인터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다음 현재 SNT에서는 중동고 1등급 반을 맡고 있어요. 중간고사에 그래서 100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저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 이름에서 장점을 좀 찾기로 했어요. 제 이름이 이을승자의 빛날 혁자예요. 빛남을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자가 붉은 홍자입니다. 수학에 미쳐있다. 빨간띠 두르고 수학에 미쳐있을 만큼 하니까 이렇게 컨텐츠도 대상 타고 컨텐츠 평가도 개선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문제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등급 반을 맡으면서 지금 노베이스였던 학생이 높은 3등급을 받았어요.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베이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봤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친구가 높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4점짜리 하나 더 맞았으면 1등급으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자를 딱 그저께 받았는데 선생님 것만 따라갔더니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따라오시면 수학이라는 긴 터널 안에서 갑자기 이제 끝으로 입구에서 출구까지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고 분석 갈게요. 어, 2024년까지는 한대고가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틀어버렸습니다.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합쳐서 60점이나 됐던 학교였는데 갑자기 올해 객관식에서 70점,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 30점을 갖고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단답형의 배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다 다르겠죠. 5점, 5점, 6점, 7점, 7점 이렇게 배점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다 보니 이 문제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과감하게 7점이나 6점이나 5점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서술형 삭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변별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시험입니다. 1등급 컷 예상이 이번 중간고사 기준으로 81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도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권하고 1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애들 그 사이가 없어요. 사실 이 한대부고를 분석해 보면 고난도 시험이긴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여고들 있죠. 숙명여고라든지 진선여고 거기에 비해서는 살짝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상위권은 항상 100점, 9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이거를 지금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높은 부교재 연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나열돼 있죠. 나열돼 있는데 굵은 표시로 된 거, 좀 더 사이즈가 큰 문제들 번호들은 그대로 연계됐어요. 식 자체가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용된 공식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그게 완전 그대로 연계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총점을 볼까요? 61.5점이에요. 부교재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 61.5점은 먹고 간다. 그래서 그 부교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번 1학기 중간 16번이에요. 객관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른쪽 잠깐 보실까요? 올림포스 부교재입니다. 올림포스 유형편이 부교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한글로도 타이핑을 이미 해놨지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교재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찍어왔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게 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기도 하겠죠.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하나 첨가해 놨어요. 그리고서는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유형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최고 난도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껴넣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17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유형편을 보면은 이 중간까지 여기 있는 문제까지의 여기까지의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왼쪽에 실제로 기출들을 조건을 줘서 좀 더 변별력을 준 거는 같지만 조건들을 뜯어놓고 보면 오른쪽하고 다른 게 없이 더 쉽기만 해요. 아이들한테는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부교재 연결을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부교재를 풀면은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답형 4번하고 5번이 제일 높은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7.7점짜리예요. 이들은 자체 제작 문항이에요. 부교재를 연습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은요. 제가 밑에를 살짝 잘라놨어요. 왜 잘라놨냐? 이거를 문제를 다 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PPT를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길게 문제를 설정해놔서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길게 문제를 설정해놔서 아이들이 읽는 데만 한 2, 3분 걸려요. 이해하는 데는 5, 6분 걸리겠죠. 그러면 실제 내시는 타임어택인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으려면 시간이 남아돌아야 돼요. 타임어택의 중요성이 일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길긴 하지만 이해를 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문제를 이렇게 던져줬을 때 바로 풀어내는 능력들, 사고력들 이런 것들도 길러야 돼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계산까지 해서 답 내라 이거예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예요? 이거 6개입니다. 6개나 나와요. 아니 마지막 문제 풀 때면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6개나 케이스를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풀어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맡은 반입니다. 전사고 400 기출이라는 반이에요. 이게 외대부고 한하고 상상고 기출을 풀어내면서 타임어택을 경험하게 되는 반인데요. 일단 요 세 개의 학교들을 왜 선택을 했냐? 첫 번째 깔끔한 시험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좀 상난이도의 문제들만 변형을 해서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실한 학교별 특징이 있어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모국 기출 변형하고 뒤에 서술형이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도 써야 되고 모국 기출 변형도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네 이러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특징이죠. 어느 학교에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올 단답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딱 집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상상고에서는 상상고 유형의 문제들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수가 깎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훈련할 수 있어서 이런 기출들을 가져왔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최다예요. 지금 방금 보신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2번 그러니까 22문제까지 있어요. 하지만 외대부고 24문제입니다. 애들이 50분 안에 24문제를 풀어야 돼요. 2분씩이에요. 읽는 것도 방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읽는 것도 2, 3분 걸린다는데 어떻게 2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요? 타임어택이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2개 이상의 개념 원합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요.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시간 소요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방금도 보셨지만 이 왼쪽 문제 엄청나게 길죠? 하지만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게 되면 어떨까요? 더블링이에요. 시간이 더블링이 됩니다. 더블로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서 훈련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 네 번째 하이 퀄리티입니다. 방금 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만 이분들이 뽑아서 선별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내시기까지 해요. 자체 제작도 많이 하시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데서 재우고 싶고 이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좋은 문제를 수학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사고력을 좀 기르고 싶습니다. 애들이 시험 볼 때, 수학 시험 볼 때 손해 없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 퀄리티의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이점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잠깐 보실게요. 2012년 경찰대 13번이요. 근데 왼쪽 보시면 상상고에서 2022년에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냈어요. 상상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상관없어요. 좋은 퀄리티의 문제면 그냥 갖다가 써요. 근데 경찰대에서 문제 나왔던 거는 비교적 쉬워요. 어떤 것보다? 상상고보다. 근데 한대부고에서 이번에 낸 문제 어떻죠?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만 차이 나죠? 유형편에 있던 그 문제랑 똑같죠? 이렇다 보니 좀 더 어려운 문제, 상상고 기출 같은 걸로 좀 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풀어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오답제로반으로 대처 가능한 변별력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왼쪽은 상상고 2022년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오른쪽은 중간고사 16번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완벽하게 동일해요. 여기서도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묻고 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값은 하고서 끝났어요. 왼쪽은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케이스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화된 케이스까지 보면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그냥 대비해버리는 거예요. 저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로 중킬러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답제로반에서 어떤 컨텐츠로 진행을 하고 있냐. 전사고 시리즈 400,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의 최근 기출 458문항. 이거는 제가 공수 2파트를 맡고 있어서 2파트를 최근 걸 분류해 봤을 때 458문항인 거고요. 다른 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브로셔나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재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교육과정 바뀐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기출들, 이 전까지의 기출들을 재구성해서 모의고사로 만들지 않으면 애들이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엉성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난이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상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컨텐츠로 제가 이 근처에서 절대 1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만들어도 적절한 난이도, 애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주는 그런 모의고사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제로 모의고사입니다. 같은 모의고사 아닌가요? 아니요, 달라요. 오답제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컨셉마다 애들이 약점이 있을 거예요. 유형마다 단원마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원마다 유형을 딱 정리해서 애들한테 약점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함께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플러스 체크라고 모의고사를 애들이 2번 보게 돼요. 이 오답제로 문제풀이반에선. 근데 모의고사만 봐서 애들이 찝찝함이 풀릴까요? 개운하지 않아요. 잘 풀 수는 있겠죠. 잘 풀었는데 왜 잘 풀었지 이런 걸 복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과제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다뤘던 심한 문제들 같은 걸 드리면서 실제로 친구들이 학생분들이 전사고를 가지 않더라도 한대보고를 가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추가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만 이렇게 풀이반을 하냐? 그러면 여름방학이 아니면 대비가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내신까지 올인원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정규반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 디테일하게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이와 같습니다. 7, 8월에 공수, 8, 10월에 대수, 미적분원, 공수원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아이들 일정에 따라서 살짝 변경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에 시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일정 조정을 할 테니까 요 커리큘럼대로만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보 1등급을 위해 혹은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그 학교에서 1등급을 위해서 전사고 기출 400 정복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 나는 올인원으로 가고 싶다. 정규반까지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날짜, 시간 나와 있고요. 지금 오답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감 직전인 걸로 오전반 마감 직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오전반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